그날 내가 널 놓지 않았더라면 평상 위의 고백, 그리고 다시 만난 인연. 어떤 사람은 한 계절 스쳐가듯 떠났다가 수십 년을 돌아 또 한 계절 다시 피어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내 인생에 얼마나 깊게 남아 있었는지를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가슴에 남은 이름 하나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밤 후배가 데려온 친구, 그녀는 눈빛부터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후배놈이랑 함께한 술자리였습니다. 형, 이 친구예요. 진짜 이쁘죠? 술에 조금 취했지만 내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가슴이 뛰었으니까요. 시간이 늦어 버스는 끊기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동네 슈퍼에 들러 안주거리와 맥주 몇 병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후배는 피곤했는지 마룻바닥에서 잠이 들었고 그녀는 내 방에서 따로 지내게 해주고 나는 평상으로 나와 남아있는 맥주 한 병을 따서 마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도 잠이 들었다가 인기척에 깼습니다. 그녀가 급히 화장실을 찾았고 나는 웃으며 안내해줬습니다. 잠시 후 그날 밤 우리 집 평상 위에서 그녀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마당을 감싸고 있었고 나는 엉뚱하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봤잖아요. 그럼 내일도 봐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첫 만남에 반했고 우리 집 평상에서 늦은 밤 나란히 앉아 대화했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나는 유학을 준비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난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가난하더라도 진심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너무 어렸고 현실적인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사랑만으로는 그 바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상계동, 지하철 2번에 버스 1번, 하지만 그녀는 늘 찾아왔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 어딘가가 쿡 하고 아팠습니다. 유학이라는 꿈조차 완성 못한 사람,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작은 다툼에 휘말려 팔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무리한 활동이나 장기여행은 어렵겠어요. 재활기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아직 감각이 없어서 손이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유학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와의 미래도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매일 나를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때 퇴근하고 버스를 타고 먼 길을 달려와 내 팔을 주물러주고 밥을 떠먹여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고 그저 내 곁에 있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함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그 온기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나으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나는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복 중이던 어느 날 그녀와 함께 강원도의 친척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개울가에 발을 담그고 모래밭에 앉아 이름을 새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결혼해요. 우리 결혼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불편한 내 몸, 불확실한 내 미래, 그녀의 손을 잡을 자격이 내게는
없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퉜고 그녀는 여행에서 돌아와서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동안 연락을 끊은 어느 날 그녀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안 돼요? 그냥 같이만 살아줘요. 알았어요, 이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그녀의 삶을 망칠까봐. 사랑은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마지막으로 한번 날 꼭 안아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고 나는 그 뒷모습을 마당 끝까지 지켜보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한참 흘렀습니다. 나는 회사를 다녔고 선을 보고 결혼했으며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엔 사랑이 없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한 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60이 훌쩍 넘어 나는 조용한 마당이 있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혼자 지내기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산책 삼아 마을 회관 옆 작은 복지센터 앞을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잠시만 도와주시겠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여성 한 명이 부축이 필요한 어르신을 도우며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아무 예고도 없이 그녀도 나를 알아보고는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근처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 2회 지역 어르신 방문 진료를 겸하며 간호봉사를 나오는 중이었다고요. 이 동네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아, 그렇구나. 그 말 끝에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매주 그 시간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시 그녀가 나를 또 불러줄지도 몰라서 말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우리는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했었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맞선 자리. 그땐 엄마가 병환 중이시라 가정에 짐이 되지 않겠다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 아파트, 이 정도면 괜찮은 삶 아니냐? 라는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안 생겼어요. 사랑을 나눌 여유도 대화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은 없었지만 마음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작은 말도 언쟁으로 번지고 내 신앙생활, 봉사활동조차 싫어했으니까요. 도움도 안 되는 일에 왜 시간을 쓰냐고 가정을 우선시하라며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마지막엔 제 손을 잡고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남편과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모든 게 내 잘못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찾아간 거 기억해요? 기억해. 붙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었는데 그 한마디만 해줬어도 난 당신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많이 미웠겠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당신만 보면 왜 그런지 마음이 놓여요.
아직도 미워 죽겠지만요. 나는 고개를 떨궜다가 다시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그곳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자신의 치유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그 손, 누군가 오래 기다린 손 같구나. 그 말이 제게 뭔지 모를 삶의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당신을 잊은 적은 없어요. 당신이랑 있었던 그날들,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설레고 따뜻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녀가 내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 평상 있어요? 있어. 그래요? 앉아보고 싶다. 그녀와 나는 30년 전 그 밤처럼 다시 평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은 그날처럼 조용히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날 내가 널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보. 지금도 안 늦었는데. 사랑은 때로 너무 이르게 와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진심은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녀는 내게 그때 놓쳤던 이름이었고 지금은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사랑은 지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잊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자리로 그 사람이 다시 와준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의 우리를 마저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놓친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났을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된다.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